반갑습니다. 대전 동부서 사이버팀에 근무하는 이수희입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계셔서 사춘기신가요? 사춘기를 언제쯤 시작했을까 싶은데 저의 경험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쯤 제가 저희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으면서 제 사춘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거의 그 당시에는 세탁기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흰 옷, 그다음에 흰 티, 흰 양말, 뭐 백바지까지 그런 거를 막 제 80년대 초에 막 그렇게 사달라고 엄마한테 쫄라서 왜 그 빨래도 하기 힘든데 그런 걸 사달라고 하냐 그래서 왜 이렇게 엄마한테 빗자루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했더니 아마 제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있어서 그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백바지를 아마 입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작년에 아침마다 제 엄마하고 이렇게 맨날 실내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흰 티를 이렇게 입겠다고. 그래서 야, 그 스타일 너 아니야. 그 엄마하고 계속 얘는 너 스타일 아니다. 지금 추운데 무슨 이렇게 흰 옷을 입으려고 하냐 했더니 이제 제가 우연하게 제가 사이버 팀이라서 제가 해킹한 건 아니고 정말 우연하게 그 로그아웃이 안 돼 있어갖고 메일을 잠깐 이렇게 아들 걸 봤더니 60일이 됐네, 70일이 됐네, 1년 연상 그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누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썸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좀 슬픈 소식을 하나 이렇게 접했어요. 뭐냐면 동네에 이제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낸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덩치도 좀 좋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이제 저희 아이를 좀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 심부름도 시키기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보통 이제 운동도 거의 못하는 게 없어서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별 문제 없이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딱 되면 여학생들이 있으면 저희 아이 친구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있으면 하얀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한테. 그래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형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일 처리는 잘했는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표시 안 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이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그 폭력 행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온라인이 뭘까요? 예, 아마 지금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휴대폰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모바일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시간, 그렇죠? 공간, 전혀 잠자다가도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장소, 시간 전혀 구애받지 않잖아요. 더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이름을 보니까 이슬이었는데 제가 이슬이한테 달려가서 뺨을 탁 한 대 때리면 이슬이가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울기도 할 거라 이 말이지. 근데 때리면 상대방이 아프다는 그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람이라면 그렇게 때린 사람도 느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온라인은 뭐냐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런 거를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제가 좀 잠깐 이야기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이 사례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형들이 보면 카톡방에 초대를 해요. 근데 단체로 그냥 무작위로 욕설을 하는 거예요. 또 카따라고 그래갖고 초대를 한 다음에 그냥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카톡 감옥이라고 그래서 나가면 또 초대하고 계속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또 휴대폰 마비라고 하는데 초대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크크크크 드드드드 이런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이 친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면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사실 이제 방송용이라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기분이 참 더러워지더라고요. 셔틀 아시죠? 셔틀 이게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병력을 실어 날리는 그런 운송 수단이거든요. 게임상에서 셔틀,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빵 셔틀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빵을 막 실어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빵 셔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는 뭐 와이파이 셔틀, 아이템 셔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한 중순쯤 되면 뭐 데이터 다 써갖고 항상 이제 또 충전해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네, 친구들이 데이터 정말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를 뭐 상납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유 형태로 해갖고 다 이렇게 갈취를 하는 거예요. 아이템 그 셔틀은 뭐냐면 아이템을 게임을 잘 안 하는 친구이거나 또는 게임을 좀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템을 상납을 받는 거예요. 또는 레벨업 시키라고 자기 캐릭터를 레벨업 시키라고 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아이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자살한 그 청소년의 유서 그 편집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정말 게임을 하기 싫은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해서 레벨업 시키거나 또는 아이템을 갖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엄마한테 왜 이렇게 맨날 너 게임하니? 라고 혼나고 그거 안 하면 또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뭐 맞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몹쓸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보면 자살한 강령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CCTV에 이제 이렇게 촬영된 그 부분입니다. 보면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뭐 선제 공격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2분 동안 오간 그 욕설이거든요. 뭐 맨 마지막 9개 뒤지게 크크크 그만 이런 말들이에요. 제가 뭐 한 15년 정도 조사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사실 만날 기회들도 많았는데 한 20년 동안 한 대학 시절부터 종교단체 이쪽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딱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이제 왕따를 당해서 많은 아픔을 당했던 친구인데 그 아이하고 나눈 중에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제가 그냥 맞겠어요. 그냥 정말 그게 편하겠어요. 근데 정말 문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괴롭힐 때는 정말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법 이야기를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모욕, 명예훼손 제가 보면 뭐 우리 스리한테 얘이년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면 여러 사람이니까 욕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모욕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냥 단순히 전화 통화로 또는 귓속말로 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형법상 이렇게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무슨 좀 어려운 용어인데 공연성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니까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만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다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정통만법상 보면 불안감 조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조사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실무상에 보면 여기 표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법상 그냥 우리 명예훼손 이 부분이나 비교할 때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셔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셔틀 그게 제명이 뭔지 아세요? 공갈입니다. 공갈. 선생님 공갈 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 폭행, 뭐 협박 전혀 다른 어감입니다. 공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갈은 뭐 폭행 이 부분은 2년 이하거든요. 근데 공갈은 1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상에서는 사실 어감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 셔틀 여러분들이 장난삼아 했던 그런 일들 통해서 죄명 자체가 공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장난삼아 또 그냥 자기 성적 그런 쾌락을 좀 느끼려고 그 음란한 사진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성기 사진 이런 것들 갖다가 랜덤 채팅을 하다가 또 전달을 한다든지 또 안 친구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죄명 혹시 뭔지 아세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어떤 형태로든지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요 일정한 자료가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 자료라는 겁니다. 보통 빨간 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사면 이걸 통해서 그 빨간 줄은 사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가도 없어지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사 자료입니다. 이 수사 자료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형사들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사람을 부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도 또는 검사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 자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료 보고 그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만약에 성폭력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음란물 조금 보다가 또 이렇게 업로드 해갖고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조금 보다가 이렇게 업로드 했어요. 그러면 수사관들에서 저 친구가 만약 적발이 됐다. 그러면 저 친구가 평생 남아있는 자료가 이겁니다. 2014년 12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정보통신 이용 촉지 및 정보부등의 관한 법률 위반하고 가로치고 음란물 유포 이게 죄명이에요. 평생 남는 자료. 저 친구가 살다가요, 우리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쵸? 또는 살다가 어떤 일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개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런 자료가 남아있다면, 네,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최근 유형을 지금 몇 가지, 최근에 어떤 사이버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제가 좀 나눠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올 여름에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많아요. 애가 셋인데, 아침, 또 퇴근해 저녁에 가면 계속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으르렁. 이게 도대체 뭘까요? 스리야, 이 으르렁이 뭐야? 으르렁. 엑소, 그쵸, 엑소. 그러니까 이제,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팬 카페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 사이에는 팬 카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데, 이 카페 내에서, 야, 웃기지 마. 우리 오빠가 최고야. 웃기지 마 하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댓글로 이렇게 싸움이 붙었거든요. 실제로 댓글상에서 막 싸우다가 그게 또 사건화가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만약에 이 글을 보면 제가 만약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이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몇천 개의 댓글이 막 달렸어요. 이게 사실 페이스북 토론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수천 개의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이 글을 달았던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욕설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랬더니 이런 글을 남겼던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 댓글 단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요. 고소를 하면요,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설명드렸던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 부분은요, 법률용어는 사실 반의살불벌죄라고 해서 사건을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형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요. 수사를 진행하다가 고소인이 스탑! 저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형사들이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명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이 아이가, 저 글을 게시한 그 아이가 수많은 댓글, 그 엄청난 댓글들 있잖아요. 그걸 선별을 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전국에 뿌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입대를 앞뒀던 그 청년 아이, 대학생 이런 애들이 사실은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걱정할까요? 그 엄마 아빠가 걱정하잖아요. 왜? 자료가 남으니까, 수사 자료가 남으니까. 그래서 뭘 요구할까요? 합의를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이런데 대신 욕해드립니다. 이게 요즘 애들 참 보통 왜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어떤 그런 계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라고 계정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계정 주인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신 욕해드립니다.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만들어 갖고 온 그 작품이에요.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글씨는 못 쓰지만, 그러니까 저희 집 가훈이에요, 가훈. 제가 평소에 늘 하는 얘기인데, 역지사지. 스리야, 역지사지 무슨 뜻이지?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가훈이라고 해서 이렇게 멋지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형사인데 왜 이야기 안 했어? 편하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형사잖아.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 아이, 그 친구 정말 큰일 나잖아. 정말 큰일 나잖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참거나 말지 뭐 그냥 상대 안 하면 되지. 뭐 다른 친구들도 내가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상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역지사주도 좋은데 자기 자신도 훨씬 더 소중한 거라고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또 한 가지. 우리 형사들이요. 형사생활 저도 한 지금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자님 딱 저렇게 이쁜 분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리처럼 이렇게 순하게 친구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얼굴 막 이런 분들이 앞에 딱 다가오면요 사실 정말 긴장해요. 왠지 아세요? 동영상 하나 볼까요? 오시는 분이 지금 할머니예요. 아무런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난달 옥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 그냥 길 가로막고 있다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냥 가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광대뼈, 코뼈 다 나갔어요. 물론 검거가 됐고 뭐 사건 처리는 됐어요. 그런데 그 아픔 자체가 그렇죠. 씻을 수 없겠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스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하고 범죄하고 뭐 다른 친구들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 좋은 대학 가면 되지. 내 아이 공부 열심히 시켜서 내 아이 행복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왕따를 당했던 그 수많은 학생들 또 그 가해 학생들하고 계속 제가 면담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그랬어? 왜 그랬니? 뭐 대답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장난으로 그랬어요. 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충격적인 답변을 베이스에 깔린 답변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내가 같이 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왕따를 당할 거 같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들 금방 지금 묻지마 이게 범죄거든요. 왜 그냥 저희 업무 보고에도 우리 올라오거든요. 그냥 길 가는데 갑자기 칼로 이렇게 찔리는 그런 묻지마 범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라는 환경 그 베이스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피의자 신문기법 그쪽 전문수사관에서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본 바탕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의 바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희생양을 찾거나 저렇게 그냥 묻지마 범죄 이런 피해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아이만 열심히 키우다 우리 행복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저런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사람 짝짝. 제가 아주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커플을 제가 한번 집어서 나중에 선물을 한번 드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야. 목소리가 적어요. 목소리가. 친구야.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예.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지사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진정한 역지사지. 실제 내 옆에 어떤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는 그것. 진정한 역지사지. 있을 때 우리의 행복도 정말 지켜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